허삼수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 부산으로 귀국한 그는 한국말이 서툴러 놀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국한 뒤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업을 도왔기 때문에 학교 동기들보다 항상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재능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산의 1流고등학교인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허문도와는 동기생이었죠. 허삼수는 평소 정의감이 넘치는 소년으로 특히 자유당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열렬히 지지했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육사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허삼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동경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교 선배들이 사관생도 제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 입교를 권유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소년기에 6.25를 거쳤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입사한 57년도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육사 17기로 그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동기인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했는데 그가 바로 허화평이었죠. 그리고 허삼수와 허화평은 군내 사조직인 한화에 가입했습니다. 오공의 설계자로 불린 허화평이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 육사 17기의 리더가 허화평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허삼수가 리더였습니다. 허삼수는 동기들을 이끄는 리더십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양도 소홀하지 않아 육사 시절에는 공부와 유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1년간 유도복을 5벌이나 바꾸는 맹연습으로 2단을 따는 데 성공했죠. 졸업 후에는 휴전선의 관측소소 관리장교로 근무했고 이곳에서 한글을 모르는 사병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들 부모로부터 그를 모르던 우리 아이가 편지를 쓰다니 소대장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기도 했죠. 이후 방첩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가 모시던 상관이 바로 영관장교 시절부터 박정희를 모시던 윤필룡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부대에는 노태우 중령이 정복과장으로 있어 윤필룡과 육사 11개생으로 이어지는 군내 핵심 인맥과 최초로 만났습니다. 허삼수를 좋게 본 윤필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삼수를 적극 추천했고 그 덕에 월남전 방첩장교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군 및 월남의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는데 워낙 일을 잘했기에 상관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던 남베트남을 보며 얻은 교훈은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노태우의 처남이자 보안부대장인 김복등은 허삼수를 눈여겨보고 유능한 요원을 한자리에 묵혀두면 상관들은 편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다라고 말하며 국내 보안사의 전출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보안사로 가게 된 허삼수는 육사 동기인 허화평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주로 조사와 수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바꾼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전두환이었죠. 전두환은 육사 후배들인 허삼수와 허화평 등을 총애하고 아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자주 들어주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전두환의 보안사는 재빨리 경호실과 중정을 장악하면서 매우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때 허삼수는 보안사 인사처장으로 김재규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당시 대령이던 그는 직접 수사관들을 이끌고 정승화의 공간으로 갔으며 총성과 비명 속에서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권력을 주도했던 세력 안에서는 허삼수의 담력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1980년대 초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3연은 나란히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3연은 이학봉과 더불어 이 시절의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허삼수는 3연한 말에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연결시켜 보지 마십시오. 개성과 소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허화평 씨는 육사 동기로서 생도 시절부터 친했지만 고등학교 동기인 허문도 씨는 졸업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새로운 정부는 정통성 문제를 사회정의 구현이랑 명분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이 전략의 핵심 역할은 허삼수가 수행했습니다. 그는 부정축제자의 재산 환수, 삼천교육, 과외 금지 조치 등을 주도했죠. 그러나 3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이순자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허 씨와 이순자 간에는 전두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자 허 씨 등은 이를 공격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영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채권액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았고 이렇게 확보한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쓰고 다녔습니다. 당시 장영자는 7천억의 어음을 받아 단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부도를 맞고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꼈었죠. 여기에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한 것은 장영자의 인맥으로 그녀는 이순자 여사의 작은 아버지인 이규강의 처제였습니다. 허삼수는 이규강의 구속을 촉구하여 이규강은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자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 주변의 분화방들은 작은 아버님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내몰고야 말았다. 이후 허삼수는 친인척 비리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대통령 친인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허씨들이 너무 커져 자신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때로 기점으로 둘을 오공의 핵심에서 배제했고 그해 12월 허삼수와 허화평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순자에 대한 두 허씨의 공격이 전두환의 분노와 경계심을 유발하여 이들 시대는 막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허삼수는 이후 미국에서 체류하며 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하는 등 연구에 매진하다가 1988년 총선에 출마하며 노무현과 맞붙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1988년 국내에 복귀한 허삼수는 재기를 노렸습니다.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과 부산 동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건의로 정계에 입문했고 김영삼은 노무현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호언자였죠. 그리고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온 김영삼은 노무현과 맞붙은 허삼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삼수 후보는 반란의 총잡이입니다. 총잡이는 국회로 보낼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결과는 허삼수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김영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얼마 뒤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과 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함께 이른바 3당 합당을 결정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때 김영삼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노무현은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며 김영삼과는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죠.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 노무현과 허삼수는 다시 맞붙었는데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노무현은 민주당 간판을 다시 달고 출마했으며 허삼수는 김영삼의 민자당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특히 김영삼은 3당 합당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압승해야만 했고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은 허삼수와 노무현이 맞붙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는 유권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그를 뽑아주시면 제가 중히 쓰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도 허삼수 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결과는 노무현의 완패로 허삼수가 당선되었습니다. 여담으로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은 13년 만에 김영삼을 찾았습니다. 노무현은 YS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당 합당 때는 의견이 달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YS 시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은 YS가 선물로 준 시계를 보이며 총재님 비난하고 다닐 때는 시계를 풀어서 장롱 안에 넣어두기도 했지만 총재님 생각날 때는 차고 다니곤 했다. 지나고 보니 내 생각만 맞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YS 사건은 노무현 당시 후보에게 역풍을 가져다 주었는데 3당 합당은 야합, 삼김시대 청산을 외치던 정치인 노무현의 이미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YS 시계를 보이며 애교 떨고 아양 떨면서 YS가 마치 민주당 공천권을 쥐고 있는 듯 얘기하는 것은 보통 코미디가 아니다.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또한 YS와 노무현을 다같이 비난했죠. 결국 노무현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잘나가던 노무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허삼수로 돌아가서 허삼수는 15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였고 내란 모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후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내란 전가로 인해 중지된 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장세동과 함께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배우 차강수가 연기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허화평은 제작진에게 자문을 해주며 깊이 관여했으며 장세동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박철원의 경우에는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허삼수는 이들과 달리 어떠한 의견도 표출하지 않았기에 고증오류가 심한 편이었죠. 어느 정권에서나 초기에 반작하는 실세들이 존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3O로 불리는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등이 있었고 노태우 시절에는 박철원 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들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막을 내렸고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